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전투 5일차가 되자 연일 계속되는 공방전에 조선군도 지쳐갔다.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전투에 임해야 했다. 화살도 포탄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심지어 성 안의 돌멩이까지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 일본군에 포위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전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성 안의 조선군은 가까스로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고 서서히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김시민은 온갖 방법으로 계책을 내어 성을 방어하는 한편 전투에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애를 썼다.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중 잡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김시민이 군사에게 타이르기를 온 나라가 함몰되고 남은 데가 적어서 다만 이 한 성이 나라의 명맥과 관계되는데 지금 또 불리하다면 우리나라는 그만이다. 하물며 한 번 패하면 성중에 수천 생명이 모조리 적 창칼에 밥이 되지 않겠는가. 온 힘을 다해 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날 길을 택해야 한다. 김시민의 말에 휘하 장수들과 병사들은 다시 한번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자정이 지나 9일 새벽이 밝아왔다. 동이틀 무렵 일본군 2천여 명이 망진산 부근으로 이동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전날 밤 늦게 조선군 500여 명이 망진산 인근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일본군을 습격했다. 이에 놀란 일본군이 의병부대를 찾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전투병력을 망진산 인근에 투입한 것이다. 전날 밤 이들을 습격한 것은 고성현령 조응도와 복병장 정유경의 병사 500여 명이었다. 당시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 수성전을 펼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경상우도의 최고 책임을 맡은 초유사 김성일은 진주성뿐만 아니라 경상우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을 짰다.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급기지로 삼으려는 일본군의 내륙 진출을 막고 전쟁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김성일은 4월 경상우 병사로 내려왔다. 김성일의 부하들이 지금의 마산 하포에서 구로다 부대의 선봉대를 만나 선봉장을 쓰러뜨렸다. 이따른 패전으로 바닥을 쳤던 군의 사기를 끌어올린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이때 조정에서 김성일을 압송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전쟁 발발 이태 전인 1590년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김성일이 귀국 후 전쟁의 정황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을 핑계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다. 어명을 따라 자진해서 한양으로 향했던 김성일은 선조의 새로운 명으로 경상우도 초유사로 생환하게 된다. 그의 충절은 믿을 수 있다는 유성룡과 왕세자의 구원이 있었다. 초유사로 다시 경상우도로 내려온 김성일이 쓴 경문에 대한 기록이 선조실록에 남아있다. 김성일은 초유사로 임명되자 도로 영남지방으로 들어가서 동지를 불러 모으고 의병을 규합하니 원근에서 모두 메아리처럼 응하여 함락되었다가 도로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 16에서 17읍이나 되었다. 그의 초유하는 경무는 충의가 북받치고 말뜻이 격렬하였으므로 아무리 어리석은 남녀들조차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동해서 눈물을 떨구었다. 또 한 명 경상우도의 의병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배후에는 남명 조식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외적에 맞섰다. 전국에서 경상우도만큼 많은 의병이 일어난 곳이 없었다. 9일 아침 일본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진주성 주변의 민가를 상대로 분탕질을 했다. 전날 의병의 도발로 밤새 쉬지 못한 분풀이었다. 그러다 지금의 산청, 단성 가는 길에 이르러 의병 부대를 만나 전투를 치렀다. 합천에서 온 김준민 부대였다. 전투 와중에 흩어진 일본군 일부는 살천창 길로 향하다가 사천에서 올라온 정기룡, 조경형 등을 만났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채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들의 본진으로 물러나야 했다. 진주성 공략에 집중해야 했던 일본군은
후방에서 치고 빠지는 의병의 교란 작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윤호 해군 사관학교 연구위원은 진주성 1차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시민 장군의 지도력도 크게 작용했지만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났던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형지리를 잘 아는 의병들은 일본군 진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후방을 교란하고 성 안의 조선군과 합심하여 적을 맞아 싸웠기에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병부대와 잇따른 소규모 전투를 치르던 일본군은 날이 밝자 전력을 가다듬어 진주성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진주성을 포위하고 각종 공성무기와 조총과 활을 쏘아대며 공격하는 일본군의 공격은 이날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여기에 맞선 성 안의 조선군 역시 대포와 화살로 반격하고 뜨거운 물과 돌멩이를 던지며 끈질긴 저항을 이어갔다. 이런 공세가 벌써 며칠째였다. 조선군의 대포는 성을 지키는 소중한 무기였다. 일본군의 공격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공성 무기조차 무력화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 것이 대포다. 하지만 비축된 화약은 한계가 있었다. 김시민은 화약을 아끼기 위해 대포의 사용을 최소화했다. 미시가 되자 복병장 정유경이 다시 군사 300명을 이끌고 진티고개와 새별이 부근에 진을 쳤다. 정유경은 그중 용감한 병사 20여 명을 추려 남강을 건넜다. 이들은 민가를 상대로 분탕질을 하는 일본군과 대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던 일단의 무리들을 쳐서 없앴다. 이걸 본 본진에 머물러 있던 일본군 200여 명이 남강을 건너 급히 쫓아왔지만 정유경 부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성 밖의 의병들이 이처럼 수시로 일본군의 후방을 공격하자 일본군은 진주성 외곽에서 성을 후원하는 병사들의 규모를 더욱 가늠할 수 없었다. 날이 지자 일본군의 공세도 다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일본군 진영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횃불을 들고 막사들을 서로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김시민을 비롯한 휘하 장수들은 적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다. 벌써 성을 공략한 지 5일이 지났고 군사의 숫자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수성군에 비해 공성군의 피해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 희생이 점점 커졌던 일본군은 야음을 틈타 모든 전력을 긁어모아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